이런 상황일 때는 스팟 측강을 하나 전체 측강을 하나 이 노출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상들이다 보니까 그죠. 오늘은 측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강에는 크게 스팟 측강, 그리고 부분 측강, 그리고 평가 측강 또는 전체 측강이라고 보죠. 그리고 중앙부 중점 측강,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측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시면 좋은데요. 그 전에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바로 반사 노출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카메라가 어떤 피사체에 이렇게 비추면,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맞춘 곳이 검은색일 경우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노출 지시값이 있죠. 이게 중간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두 스탑 언더로 찍어야 검은색이 제대로 나온다는 뜻이고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지시값보다 오른쪽으로 두 칸 올라온 여기에 노출값을 맞춰야 제대로 색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반사 노출값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반사 노출값을 사실은 이 강의가 좀 오래 해야 됩니다만은 간략하게 이번에는 하고 좀 넘어가죠. 다음 시간이 되면 반사 노출값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색상별로 반사 노출값이 다르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요. 대표적으로 뭐 보면 그레이, 회색이죠. 회색은 반사 노출값, 지시값 그대로 이렇게 됐을 때 중앙부에 그냥 맞추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전부 다 이 계통은 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지시값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요거는 한 스탑 오른쪽에, 요거는 한 스탑 반 오른쪽에, 하얀색은 두 스탑 오버 해서 찍어야 정확하게 색상 반사 값에 따른 노출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단색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모델 사진이든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 보시면, 풍경 사진이든 찍어 보시면 색상이 막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매출계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찍어야 되더라 라는 걸 줄값을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시면 고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값이 있구나 정도 하시고요.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반사 노출값에 따라서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거는 큰 강의로 하나 빼야 되는 강의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측강을 해 보시면, 스팟 측강은 보통 고급기 계통은 여기 중간부만 있습니다. 중간부만 있고, 고급 기종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스팟 측강을 연동해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고급 바디는 한 돈 천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바디들은 거의 다 연동이 됩니다. 요즘 바디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기, 뭐 오디나 니콘의 D80 정도는 한 포인트가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급기는 중간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정확하게 다 보습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00여만 원에 이 연동화 다 시켜주기에는 조금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팟 측강은 보급기는 중간만 되고, 고급기는 좀 주변 몇 개 포인트 더 되고, 고급기는 거의 전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분 측강, 파란색을 말하는 거죠. 중앙부 한 9% 정도의 영역을 주측강으로 하는 거고요. 평가 측강 또는 전체 측강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여기 화면 전체를 다 측강을 해서 평균값을 내서 표시를 해줍니다. 방법이고요.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초보 때 제일 처음 때 다 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스러운 방법으로는 이제 중앙부 중점 측강이라고 해서 중앙부를 한 70% 정도로 측강을 하고, 나머지 30%로 보조로 측강을 해서 표현값을 내게 만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팟 측강과 부분 측강, 평가 측강, 중앙부 중점 측강은 언제 쓰느냐는 거죠. 자동 모드에는 평가 측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그 말 그대로 전 자동이다 보니까 그 화면에 어떤 노출 값이 있는지를 평균을 측정해서 찍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배경이 많으면 어둡게 찍혀버리고 좀 더 하얀 부분이 많으면 그냥 하얗게만 찍혀버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단순한 환경이 있다고 그랬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오면 이 측강은 도움이 안 됩니다. 막 오락가락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는 좀 여기 보면 스팟 측강은 노출차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얀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으면 4스탑 차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중에 본인이 어떤 측강으로 찍어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중간값이 뭐 그레이 값이나 아까 레드, 그 다음에 뭐 그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럴 때에는 검은색과 하얀색이 공존하는 또는 그늘과 흰색이 공존하는 중간 정도의 스팟 측강을 하면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 노출차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 측강은 인물 역광시 햇빛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추고 사람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죠? 그럴 때 부분 측강으로 찍으면 중앙부 9%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나 얼굴 정도에 맞겠죠? 그를 찍으시면 좋은 측강이 되겠습니다. 중앙부 중점 측강은 스팟 측강과 부분 측강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스팟 측강, 부분 측강, 평가 측강, 중앙부 중점 측강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사 노출값 한번 보시고요. 검은색일 때는 마이너스 2스탑으로 찍어야 정확한 노출값이 나오고요. 하얀색은 플러스 2스탑으로 찍어야 정확한 사진 노출값이 익힙니다.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두운 색깔들은 반사 노출값을 많이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언더로 찍으시면 되고요. 밝은색 계열들, 좀 더 밝은색 계열이죠. 밝은색 계열은 반사를 좀 더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버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페인샷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여기 보시면 바로 셔터 우선 모드로 되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차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차 바퀴는 돌고 있죠. 배경은 흐려져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셔터 우선 모드, 셔터 여기 보면 80분의 1초죠. 사실은 이게 한 60분의 1초나 그리고 더 내려가야 좀 더 효과를 보는데 그래도 이게 페인샷이구나 하는 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페인샷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스팟 측강을 하나 전체 측강을 하나 이 노출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맞춘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맞춘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여기 달라질 만한 부분이 없죠. 전체적으로 좀 밝은 색상들이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건 스팟 측강으로 찍었지만 전체 측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해서 그냥 이 전체 측강으로 찍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스팟 측강으로 찍거나 크게 차이 없겠구나 라고 상담 봐 주시고요. 이거는 부분 측강입니다. 중앙부 한 요 정도, 그죠? 9% 정도만 보면 약간 밝은 구역과 약간 어두운 부분을 공존시키고 있죠. 근데 색상은 어때요? 전부 다 밝은색 계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밝은 부분도 디테일이 좀 살아있고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들도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측강의 중요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팟 측강.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측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부분들이 좀 더 어두워져 버렸죠. 이걸 중점으로 스팟으로 측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비해서 노출값이 사실은 이게 크게 어두운 환경은 아니었는데 스팟 측강으로 바꾸어서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나중에 이런 환경 때 한번 찍어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밑에가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도 스팟 측강 하나만으로 이런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연꽃 사진들은 뒤 배경이 좀 죽어줘야 이 연꽃이 살아나기 때문에 스팟 측강으로 많이 찍으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측강 방식이 또 스팟 측강, 노출차가 많을 때, 그죠? 노출차가 많을 때, 그죠? 찍었죠? 그 다음에 부분 측강, 인물 역광시인데 지금 그 샷은 못 찾았고 부분 측강 이런 식으로 중앙부 정도만 측강을 해도 이렇게 디테일이 두 개 다 살아날 수 있는
측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나실 겁니다. 측강 그거 뭐 잘해가지고 무슨 효용이냐 그렇게 하시겠죠. 효용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보다시피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체 측강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구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사 노출값, 지시값이 이렇게 큰 바가 있죠. 보통 이렇게 중간에 이제 큰 한 3스탑 정도 차이, 요즘엔 5스탑까지도 표시되던데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요 정도 해가지고 크게 한 3스탑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색상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 중앙부 이 정도의 노출값이 이렇게 와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찍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얀색을 찍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노출 지시값을 하얀색이 있는데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플러스 2스탑이 되도록 셔석을 100분의 1초에서 25분의 1초로 내리셔야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야 이렇게 노출값이 밝다고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스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시값이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2스탑이 맞으니까 여기는 200분의 1초가 될 테고요. 여기는 400분의 1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시값이 떨어지면 찍으면 검은색이 제대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 안 가시면 집에 하얀색 천에 반사 지시값이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중앙에 뜨면 거기서부터 셔석을 내려서 25분의 1초로 한번 만들어서 찍어 보시면 하얀색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검은색에 해보시고, 검은색 역시 이게 중앙부가 100분의 1초일 때 400분의 1초로 만들어서 찍으면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제대로 나오실 겁니다. 이 노출값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면 노출 잡는 데에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반사 노출값, 이거는 처음에는 외우시고 그 다음 대략적으로도 밝은 색의 측강이 되면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밝게 반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셔석을 100분의 1초에서 예를 들어서 한 스탑 같으면 50분의 1초로 내려줘야 정상적인 노출값 사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측강하는 방식에 따라 스팟 측강, 부분 측강, 평가 측강, 중앙부 중점 측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만 잘 아셔도 사진의 절반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스팟 측강과 부분 측강을 정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노출값을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빨리 사진은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측정되고 빨리 원하는 사진이 나오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모토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로 들어가 보면 이 측강 제대로 못하고 해서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가보시면 이런 측강들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반사 노출값 제대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니까요. 만일에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놨느냐 안 해놨느냐 차이로 사진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몰라가지고 상당히 헤맸습니다. 어떨 때는 밝게 나오고 어떨 때는 어둡게 나오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나는 분명히 똑같은 100분의 1초인데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숨통이 튀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한번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공이 확 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봐가면서 이제 측강도 변경하고 이러면서 사진들을 많이 즐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강 방식과 반사 노출값은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역시 화이트 밸런스도 반사 노출값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에는 화이트 밸런스, 화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